믿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 절대 물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땅에서 한 한국 기술자가 만들어낸 건 따뜻한 물줄기였습니다. 샤워는커녕 손도 못 씻던 마을에 분수가 터지고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25년 경력의 한국 배관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사막을 울린 한 남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차장님, 이번엔 그냥 출장 아닙니다. 이건 사막의 물기를 트는 일입니다.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배관 하나 고치러 비행기를 타는 건 흔한 일이었지만 사막의 물기를 트라는 말은 그야말로 영화 대사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간다고요? 전직 특수부대원도 아니고 평생 배관이나 깔던 기술자인데요. 하지만 팀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설비 복구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말없이 손에 쥐어진 출장 명령서를 내려다봤습니다. NEOM,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우디의 미래의 도시, 로봇, 드론, 스마트 시티, 그 모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땅. 하지만 그 미래의 중심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줄기가 멈췄다니.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출장지가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준, 25년 넘게 중견설비 기업에서 일해온 배관 시스템 전문가입니다. 아파트의 낡은 배관, 병원의 복잡한 급수 시스템, 수백 톤짜리 산업용 물탱크까지 손 한 대 본 게 없는 실무 기술자였죠. 남들처럼 박사학위나 논문 하나 없지만 도면만 보면 물의 흐름이 그려졌고 쇠 파이프와 핍 차이만 봐도 누수가 어디서 날지 감이 왔습니다. 늘 실무에 묻혀 살았습니다. 공장기계 소리와 용접 냄새, 땀에 젖은 작업복이 내 일상이었죠. 기술이란 단어보다 노가다라는 표현이 더 익숙했던 내게도 은퇴는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인생이 마지막 미션을 안겨준 겁니다. 사우디 NEOM 프로젝트 외곽 지역. 현지에서 설치 중이던 배관 설비가 정체불명의 습격으로 파손되었고 일부 지역의 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다는 급보가 본사로 들어온 겁니다. 당황한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이 사안은 한국 정부와도 연결되어 MOU 기반의 국가적 협력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수자 원기술 그리고 K스마트 인프라가 세계의 사막 한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였던 겁니다. 나는 이틀 만에 출국 준비를 마쳤고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질 전혀 새로운 여정을 향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리야드에 도착한 첫날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줄 알았던 내 예상은 깨졌습니다. 서류 협의가 지연돼 하루 정도 대기해야 합니다. 현지 사무소 직원의 말이었습니다. 외교 채널과 사우디 공공기관 간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나는 리야드 시내의 킹 압둘라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근처 호텔에 임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현지 사무소 직원이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 구정으로 하루 시간이 비셨는데요. 혹시 외곽 마을에 한번 같이 나가보시겠어요? NEOM 프로젝트 근처 상황 파악을 위해 둘러볼 곳이 있습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행을 수락했습니다. 단순한 견학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여정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는 알카말이라는 작은 사막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붉게 물든 사막의 지평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술팀은 장비 점검을 다음 날로 미뤘고 나는 마을 외곽의 언덕에 올라 사막의 일몰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선 도시보다 별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녀의 이름은 아미라, 19살, 유창한 영어와 또렷한 눈빛을 가진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그녀는 별자리 체험 안내를 하고 있었고 내가 여행자가 아니라 기술자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혹시 물 관련된 일 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 마을 요즘 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물값으로 나간다는 집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뭔가 번쩍였습니다. 그저 기술 점검하러 왔다고 생각했던 이곳, 이 마을이야말로 내가 기술로 바꿔야 할 첫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점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무대였습니다. 알카말 마을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본사로부터 정식 지시를 받았습니다. NEOM 프로젝트 외곽 지역의 급수 시스템 일부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현재 현지에서는 기술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하루 머물렀던 그 마을 인근이 주요 복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견은 단순한 긴급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 간의 국가 협력이 전제로 된 프로젝트였고 저희 기업의 기술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현장의 기술 고문으로서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주민과의 협업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햇볕은 이글이글 사막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대기 온도는 41도를 넘기고 있었고 바닥은 발이 닿는 대로 뜨거웠습니다. 장비를 점검하던 기술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기존 관망 구조가 현지 지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형 경사와 일사량, 재질 선택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PVC 계열의 파이프가 열에 의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일부 구간에서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배관 내부는 미세한 사막모래로 인해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설계도면 자체가 이 지역의 기후나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부분 보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겠습니다. 저는 간이 책상을 설치하고 기존 도면을 펼친 후 한 줄 한 줄 새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중력식 급수 체계로 바꾸고 각 지점의 고도차를 활용한 자연순환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전기식 펌프는 일사량이 불규칙한 이 지역에서 비효율적이었기에 태양광 기반 간이 펌핑 시스템과 보조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은 대부분 철수한 상태였고 남아있는 인력은 기술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제 작업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씩 도면을 보여주고 렌치와 파이프 절단기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함께 땅을 파고 손짓과 몸짓, 그리고 아미라의 도움을 받아 용어 하나하나를 가르쳐 나갔습니다. 아미라는 그날 이후 저에게 통역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하려는 일이 단순한 배관 설치가 아니라 이 지역의 삶을 바꾸려는 기술적 시도임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병준 차장님이 보여주신 설계는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녀의 통역에 주민들의 표정도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관정 근처에서 수질 및 온도 측정을 하던 기술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이상하게 특정 지점의 수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정 온도에서 변동도 없고 열화상 장비 반응도 나옵니다. 저는 즉시 그 지점으로 향해 정밀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몇 시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샘플을 분석한 결과 그곳은 온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열지대였습니다. 지하수는 섭씨 32에서 34도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무기질 농도나 수질 특성 또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온천이라니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미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은 이 마을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해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열 기반 소규모 힐링 복합 온천 시설 가능성, 태양광 활용 순환 시스템 설계 적용 가능, 주민 자율 운영 및 관광 연계형 모델 적용 시 시너지 기대. 본사에서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수자원 관련 전문가들이 합류했고 사우디 측 개발청과의 기술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의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여러분의 마을 안에서 유지됩니다.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그 수익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주민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에 물이 흐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사막에 온천이 생긴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온천수가 흐를 배관이 설치될 자리에 돌을 놓고 어머니들은 족욕 공간이 생긴다는 말에 활짝 웃으셨습니다. 마을 장로 중 한 분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자는 말보다 손으로 설득하더군요. 당신 손엔 거짓이 없었소.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칭찬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막의 하늘 아래 별빛을 보며 저는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물길은 단순한 관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삶을 잇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진심입니다. 온천수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은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술팀이 설치한 임시 배관을 통해 따뜻한 물이 분출되자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셨지만 직접 손으로 만져본 온천수의 따뜻함에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 아래 이런 물이 숨어 있었단 말입니까? 한 어르신의 목소리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이 물은 자연지열에 의해 따뜻해진 지하수입니다. 물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질도 양호합니다. 잘 활용하면 마을 위생 환경과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르익기 전에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회의에서 하이산 어르신께서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 변화가 두렵소.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부족한 자원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소. 이제 갑자기 물이 넘쳐나고 외지인들이 드나들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지 않소. 그 말씀에 저는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을의 전통과 공동체 운영 방식은 결핍과 절제를 전제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담수화 온천 복합 시스템은 그 틀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기에 그분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이롭게도 하지만 너무 빠르게 들이닥치면 마을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 그분은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이어가셨고 일부 주민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작업장으로 돌아와 도면 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진심이 전해질까? 기술은 준비돼 있었지만 설득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하이산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찾아뵌 점은 실례였지만 공식적인 설명회만으로는 절대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 어르신, 시간을 조금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르신은 의외로 저를 마당으로 들이셨습니다. 담백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경계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을 켜 간단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유량 흐름, 열교환 방식, 태양광 패널 작동 과정, 그리고 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짧고 쉽게 구성된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마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스템이 마을의 전통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킨다고요? 어르신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지셨습니다. 네, 지금의 구조는 외부 자본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설비도 마을 인근 기술자들이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필요한 운영 지침서나 기술 자료 모두 아랍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기 점검도 본사에서 파견이 아니라 마을 내 인재를 육성해서 직접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즉, 여기를 개발지가 아닌 자립형 마을 모델로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기술자요. 그건 알겠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룬 적도 있소? 그 질문은 제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드렸습니다.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기술자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마당을 스치는 바람 사이로 짧은 정적이 흘렀고 어르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반대하지 않겠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더 줘보시오. 그 말씀은 곧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깊이 허리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저는 그간의 피로가 어깨에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기술팀은 온천수 분수 순환 시스템의 최종 연결 작업을 마쳤습니다. 안전 테스트를 거친 후 마을 광장 한복판에 가니 분수 끝에서 드디어 첫 번째 온천수가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히 모여 서서 그 물줄기를 바라보셨고 몇몇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셨습니다. 공사장 울타리 너머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분수에서 올라오는 물소리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 물은 단순한 온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불신을 씻고 기술과 전통 사이에 가교를 놓은 작지만 강한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온천수 순환 시스템의 최종 연결 작업이 마무리되던 날, 기술팀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광장 중앙의 밸브 앞에 섰습니다.
수차례의 점검 끝에 드디어 밸브를 열자 지면 아래 묻힌 배관을 따라 온천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광장 중앙에 마련된 간이 분수대 끝에서 훅 하고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술팀 안에서도 작은 탄성이 나왔고 광장을 둘러싸고 계시던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온천수는 증기와 함께 부드럽게 흘러나왔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어르신 한 분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흐르는 물을 살며시 받으셨습니다. 이내 이마에 물을 문지르시곤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은 처음입니다. 이제 이 땅에도 봄이 오는 것 같네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마을 주민들께서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고 그 박수는 점차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함께했던 기술팀과 저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바로 이어서 현장에서는 이 온천 시스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마을에서 누군가가 매일 물의 온도를 체크하고 태양광 패널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은 단순한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과제였습니다. 본사와 기술팀은 이번 시범 시스템을 위해 특수 설계된 자동 센서 기반 관리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 수압, 유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사우디 현지 관할 기술 사무소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전문적인 기술 지식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 사우디 기술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에 더해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2개월 주기로 순회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데이터 기반 원경 모니터링 센터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알카말 마을은 기술적으로는 사막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 안에 편입된 셈입니다. 이 방식은 사우디 내 다른 소규모 외곽 마을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NEOM 개발청 내부 보고서에서는 인적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 적합한 ICT 기반 수자원 관리 시스템 사례로 정리되었습니다. 마을 내부에서는 온천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소규모 생활 개선이 자연스럽게 시작됐습니다. 마을 여성분들께서는 아이들을 씻기기에 더 이상 불편함이 없다며 기뻐하셨고 기존의 공동세면 시설보다 훨씬 위생적인 온수 공간이 마련되자 저녁 무렵이면 3355발을 담그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조교경 수조는 기술팀에서 마을에 기증한 단열 처리된 간이 탱크에 따뜻한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간단한 사용 규칙만을 공유함으로써 무리 없이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온천 시스템이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생활 기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NGO 단체는 이 사례를 적정 기술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사례로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 세미나도 작은 규모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기술 파트너 측은 이번 시스템에 사용된 설비와 자동화 알고리즘 일부에 대해 한국 기술 표준을 바탕으로 자국 내 인증 절차를 검토 중이며 이 협력은 앞으로 중동 내 다른 지역 확대에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에 물이 흐르기 시작한 지 몇 주 전은 본국 귀국을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미라 양이 광장 한가운데서 손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이 물줄기 우리 마을 모두가 잊지 않을 거예요. 상자 안에는 손바닥만한 돌 위에 새겨진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당신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을 가만히 읽으며 저는 비로소 느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사람의 삶에 닿을 수 있는지를요. 이병준, 저는 평생을 배관 설계와 시공에 바친 기술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막에서도 물기를 설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 사막에 흐르기 시작한 한 줄기 온천수. 그 물은 단지 위생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이란 사람의 삶 가까이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